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과거 SEC에서 20년간 일하다가 2009년에 은퇴한 전 SEC 집행국장은 비트코인 ETF가 안 될 것이다, 도망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확정된 미래이며 ETF 승인 이후에 상승장을 맞기 위해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한 준비를 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소개한 SEC 전 집행국장 존이라는 분은요, 입만 열면 비트코인 퍼드를 날리기로 유명합니다. 올해 8월 21일자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안 될 것이다 얘기를 한 바 있고요. 8월 1일에도 저명한 법학자 지적에 리플랩스가 상황이 불리하다. 이 저명한 법학자는요, 권도영 담당 판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바이낸스 한때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낸스는 그림자 은행이다. 대규모 뱅크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 때 더 퍼드를 날려주면서 공포감을 배가시킨 바 있고요. 또 옛날 기사도 꽤 있더라고요. 2019년 6월에도 이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SEC가 거래소 공개 IEO 이제 단속 칼 빼들 것이다. 거래소들을 이제 단속을 할 거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정정하게 비트코인 관련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요. 일부 전문가들도 생각이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 현물 ETF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이제 되냐 안 되냐는 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났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에 대한 이제 증거도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웨이브 파이낸셜의 어떤 이사님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대형 금융사들 때문에 중소기업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팔면 누가 알려지지도 않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쓰겠냐.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 당연히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상승하겠지만 패배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저도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또 스위스의 어떤 한 크립토 대표님 얘기를 해보면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차라리 대형 금융사, 은행들과 경쟁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하는 모델로 진화해야지. 지금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살 수가 있고 펀드 팔잖아요. 대형 금융사들 마찬가지일 거고, 이들과 경쟁을 하면 승산이 없다. 공생을 이제 모델로 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현물 ETF를 앞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 간 경쟁, 그리고 자산 운용사 간, 그리고 피아트 머니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을 한번 증거로 제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있냐? 일단 거래소를 제가 아는 대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강자 그룹이 있겠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세계 1위, 2위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SEC의 이제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월가의 연합군이죠. EDXM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가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SEC도 자기만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프로메티움이라는 약간 이상한 거래소 만들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디나리라는 곳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 지금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여기 쓴 거는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는 곳들입니다. 크라켄, 제미니, 쿠코인, 게이트.io 나름 대형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만 있을 때 이 기존 강자들만 있어도 힘든 판국에 월가도 계속 들어오고 SEC도 자꾸 뭔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한국도 B썸 이하의 거래소들은 다들 적자인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만의 장점이 없으면요, 현물 ETF 와도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파이 이제 월가나 다른 곳에서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금융기관을 또 경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현물 ETF를 쓴 월가의 기관들만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블랙락, 바네이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발키리,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등 다들 ETF 팔면 요런 데 와서 사겠죠. 누가 아까 이름 없는
뭐 스위스의 어떤 뭐 기업이나 뭐 아까 웨이브 파이낸셜이었나요?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선택받기 힘들 것이다. 한국에서도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ETF를 사겠지. 누가 이름 없는데 그런 데 안 사겠죠. 그래서 그 외의 분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상생 모델을 찾든 하지 않으면 현물 ETF는 닥쳤던 지붕 쳐다보겠죠. 그리고 사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코인 구매를 하는 것,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와 스테이블 코인 간에도 큰 경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물 ETF라 함은 펀드거든요. 펀드는 주식이며 증권입니다. 그거는 원화나 달러 같은 피아트 머니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원화로 비트코인 살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한국 외에 웬만한 국가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럼 현물 ETF가 왔다고 쳐봐요. 다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정이 있겠죠. 근데 현물 ETF가 나오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분들은 여기 주식거래소에서 살까요? 아니면 해외 거래소 계정을 파가지고 KYC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요거를 다시 뭐 비트 이더를 사는 쪽을 택할까요? 당연히 여기를 안 쓰겠죠. 현물 ETF가 나오면 주식하는 분들은 피아트 머니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가 오면 사실 이거는 코인들의 축제잖아요. 근데 기존 월가나 피아트 머니 간의 축제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거래소 등등은 자기만의 메리트가 없으면요. 현물 ETF 와도 크게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해야 되지 여기 거를 쓰겠죠. 현물 ETF로 다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치열한 노력, 상승장을 준비하는 거기를 이제 증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올해 8월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요. 21년 8월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17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먼슬리 트레이딩 볼륨도 떨어지고요. 이게 올라야 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코인을 사든 디파이에 집어넣든 NFT를 사든 뭔가를 할 텐데 이 자체가 떨어지면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도 사실 USDT, USDC가 독보적인 1위, 2위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겠죠. 아마 상승장을 보고 이걸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 페이팔만의 장점이 뭐냐? PYUSD라고 하잖아요. 이걸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할 텐데 이들의 강점은 일단 뭐 가입자가 4억 명이 넘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암호화폐 네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이미 페이팔은 결제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은 갖춰놨어요. 비록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게다가 이제 법정 통화, 뭐 원화나 달러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고 암호화폐로 이제 자산 토크나 뭐 STO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토큰으로 만들고 요런 걸 뭐 미술품을 만들고 요런 걸 살 수 있고 요걸 다시 팔아서 원화로 바꿀 수 있고 요걸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편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뭐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트위터나 스레드의 목표기도 하잖아요. 근데 페이팔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지금 페이팔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페이팔 뭐 이 코인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군데 이제 상장을 시켜서 쓰이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 사실 무근으로 그치긴 했으나 그 페이팔에는 그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이렇게 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XRP도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다가 없어졌는데요. 아마도 뭐 리플 소송 때문에 뭐 이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EDXM이랑 똑같은 그 4개 코인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소송이 끝나면 당연히 환전이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요. 페이팔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팔의 성공 확률이 높다. 리브라라는 뭐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했냐면요. 예전에 CFTC 위원장인 지안 카를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페이팔에 대해 뭐 덕담도 한마디 해줘라.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했겠죠. 이만큼 페이팔도 이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들만 노력할까요? 아직 현물 ETF 승인되면 안 됩니다. 왜냐? 이제 테더도요.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더 CTO, 뭐 여기 아르도이노 이런 분이 항상 그 언론 네, 노출이 되던데요. 테더에서는 올해 대형 서비스 3개를 출시 계획이다. 올해 안에 규모가 있는 프로덕트를 출시하겠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테더가 더욱더 선택받기 위해 뭐 강력한 메리트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겠죠. 그리고요, SEC도요. 자기가 현물 ETF를 승인을 하는 순간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월가한테 뒷돈을 받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신규 빨대를 또 하나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프로메튬에 이어서 디나리라는 되게 이름도 신기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권도영이 못한 걸 해냈다. 토큰화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SEC가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사실 권도영도 요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미러 프로토콜이란 걸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FTX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써봐서 아는데 너무 편합니다. 왜냐면요, FTX 스테이블 코인을 그 안에 들고 있으면 일단 이자를 줍니다. 이자도 많이 주고 FTX 자체에도 코인들이 업비트에 없는 게 많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면 됩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삼성, 나무 이런데 뭐 키움 들어가서 뭐 계정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FTX도 망해버렸고 권도영도 이거를 결국은 이뤄내지 못했는데 그거를 SEC가 승인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디나리는 SEC 규정에 따라 플랫폼을 설계했고 그리고 미국 금융당국도 최종 승인을 했고요. 브로커 딜러 자격도 획득했다고 합니다. SEC에도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권도영 FTX 다 사라지니까 SEC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승인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스테이블 사는 게 아니라요. 코인에서 주식까지 아우르는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현물 ETF 큰 상승장이 왔을 때 이쪽도 먹을 수 있고 저쪽도 먹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C가 승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기관이든 개인이든 현물 ETF를 준비한 사람만 결국 살아남고 독식을 할 거다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암호화폐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이유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당연히 코인 가격들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은 앞다퉈서 업비트에 달려가서 계정을 파겠죠. 그리고 코인을 살 거고요. 주식을 원래 하셨던 분들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앞다퉈서 현물 ETF를 주식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 이제 거래소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현물 ETF를 사러 증권가로 넘어가든지 이들 간의 경쟁이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아마도 암호화폐 기업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우리만의 이제 현물 ETF를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실망을 하고 현물 ETF 심사가 지연이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들이 팔 때 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고래는 5일 동안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길래 사서 스테이킹을 했다고도 하고요. 비트이더가 떨어지니까 채굴도 늘리고 스테이킹도 늘리는 이런 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들이 팔 때 사 모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든 수입을 늘리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상승장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